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방금 영상으로 뵀는데 또 이렇게 정적인 한 곳에 계시는 영상을 뵈니까 또 되게 신기하네요. 저희는 네, 경기 장면에서만 굉장히 익숙해서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일단 뭐 뉴스 보도를 전해드렸는데 참 저 끝날 때 그 표정과 그것만 봐도 되게 느껴지긴 해요. 얼마나 그 당시 울컥하셨는지. 네. 그 올림픽 딱 마치고 결승선 통과했을 때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셨나요? 일단 그간 힘들게 했던 걸 이제서야 끝낼 수 있어서 너무 무사히 끝날 수 있어서 그 후련함, 시원함 그런 기분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후련한 시원함 차마 저희는 상상조차 못할 그런 감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 인터뷰에서요. 앞에 웅태등이 있어 다행이었다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때 결승선 밖에서도 두 분이 굉장히 뜨겁게 안으면서 뭔가 그때 감정을 이렇게 서로 나눴던 것 같은데 어떤 말씀 좀 하셨어요? 경기 끝나고? 일단 너무 오랜 시간 같이 훈련을 해왔고 이제 서로 이제 힘들었던 걸 다 아니까 서로 이제 제일 먼저 안아주면서 했던 말이 고생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축하한다, 고생했다, 우리 같이 수고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홍재는 형 고생하셨어요. 죄송해요. 우리 같이 고생했다 말해서 계속 이제 그 말 이유는 계속 안고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감정을 누가 알 수 있을까요? 당사자들이 아니라면은. 두 분의 인연은 언제부터 시작되신 거예요? 한 몇 년 정도 되셨는지 좀 궁금해요. 홍태가 이제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이제 대표팀 들어올 때부터 이제 저 같이 했으니까 이제 10년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시간들 동안 같이 훈련한 그 장면들이 막 지나가셨을 것 같아요. 네. 자. 이 정준하 선수의 4등 기록, 우리나라 근대 5종의 사실 새 역사입니다. 이번 올림픽 특히 마치고 이 근대 5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어떻게 좀 실감하세요? 네, 일단 근대 5종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잘 모르시고 근대 5종 합니다. 그러면은 하고 그냥 가시거나 이전에는요. 수영, 사이클, 철인 3종이랑 많이 헷갈리셔서 말씀하시는데 갔다 오고 나서는 이제 먼저 알아보 주신 분도 고맙게도 계시고 근대 5종 한다면은 혹시 정진아 선수냐 그 영상 봤다 이러면서 엄청 축하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분들이 많은 걸 보고 확실히 많이 달라졌구나 라는 걸 많이 느끼고 있어요. 진짜 뿌듯하시겠네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정말 그 표정에서 느껴집니다. 사실 정진아 선수는 이번이 3번째 올림픽 출전이셨잖아요. 이전에 런던 또 리우 올림픽하고 이 도쿄 올림픽 어떤 점이 달랐는지도 궁금해요. 일단 런던 올림픽을 뛰었을 때는 이제 근대 5종을 알리지 못한 것도 있지만 그 성적이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 좀 안 나와서 많이 아쉬웠고 또 리우 올림픽 때는 이제 홍태 선수랑 같이 나갔었는데 그때도 이제 메달을 보고 나가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근대 5종이라는 종목이 메달을 보고 간다고 해도 이제 그 딸 수 있는 종목이 아니고 그만큼 힘든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아쉬움이 많이 남았는데 이번만큼은 또 시차도 같고 환경도 비슷하고 해서 조금 그 전에 나갔던 올림픽과는 다른 결의를 좀 많이 다지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갔던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훨씬 긴장도 덜 되고 편안한 마음으로 시합을 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는 사실 리우 나가셨을 때 경기 영상을 찾아봤는데 승마할 때는 막 비가 오고 거기 지구 반대편이고 진짜 시차 12시간 나고 마음 같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현지 환경도. 근데 이번 경기 영상에서는 훨씬 좀 표정도 편하셨던 것 같고 경기도 어느 정도 원하시는 대로 잘 풀어가시는 것 같아서 이게 드디어 이 3번의 경험이 역시 다 쌓여가지고 돌아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빛을 보는구나 라는 생각을 네, 맞습니다. 그렇죠. 사실 근대 5종이라는 게 여러 가지 종목을 하시잖아요. 그럼 굉장히 운동신경 같은 것도 되게 뛰어나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처음에 어떤 운동으로 좀 입문을 하시게 된 건지도 궁금하고요. 어떻게 해서 근대 5종에 이렇게 선수 생활을 하시게 된 건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처음에 저는 이제 처음부터 근대 5종을 했는데 중학생 때는 근대 5종을 바로 할 수 없고 근대 3종 수영, 육상, 사격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학생 때 처음 근대 3종을 접해서 시작하게 됐고 이제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 되면서 펜싱 추가돼서 펜싱까지 하고 이제 대학교 올라오면서 승마까지 해서 이렇게 5종목 했어요. 아, 그래요. 그럼 뭐 어떻게 네. 중학교 때 선생님이 정진아 선수를 딱 보고 제목이다 이렇게 해서 끌어들이신 건가요? 네, 그 마침 또 학교에 근대 5종, 근대 3종 부가 있어가지고 그 감독님께서 이제 조금 눈여겨 보시다가 저한테 건의를 하셨는데 제가 또 이제 부모님이 운동을 하는 거 원치 않으셔가지고 운동을 안 한다고 했는데 이제 계속해서 감독님이 이제 부모님한테도 전화도 드리고 하면서 이 운동을 시켜주셔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감독님 이번 올림픽 보시고 물론 그 진짜. 전에 대회들도 그러셨겠지만 도쿄올림픽 끝나시고는 진짜 뿌듯하셨을 것 같네요. 맞아요. 혹시 연락하셨어요? 네, 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해 주셨나요? 그냥 고생했다고 하셔가지고 저도 이제 아무 말 없이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저희 지금 5종목을 하시는데 사실 그런 것도 좀 궁금해요. 지금 댓글로도 질문이 하나 나왔는데 가장 자신 있는 종목하고요. 또 약간 제일 힘든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아무래도 자신 있는 종목은 이제 승마가 또 말이랑 교감하는 것도 재밌고 하다 보니까 승마가 가장 자신 있고 재밌는 종목이긴 한데 또 힘든 종목은 아무래도 체력 종목인 육상이 가장 좀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럴 것 같네요. 그렇군요. 또 총 쏘고 다가 또 뛰어가야 되고 이런 반복적인 게 너무 힘드니까. 레이저런. 그렇죠. 그러면 훈련을 가장 공들여 하시는 종목도 레이저런이었나요? 네, 일단 부족한 종목이기도 하고 또 이제 외국 선수들이랑 은퇴 선수랑 같이 견주려면은 레이저런을 많이 보강해야 돼서 가장 신경쓰고 했던 부분이. 그렇군요. 그 같은 의미에서 베넷킴님이 이런 질문 주셨는데요. 근데 5종이 참 특이한 점이 승마를 할 때 말을 무작위로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한 여자 외국 선수가 말이 점프를 안 해줘서 우는 영상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런 변수를 어떻게 통제하시면서 그 종목을 자신의 강점으로 만드실 수 있었는지 처음 만나는 그 말을 통제하는 이 정진아 선수만의 어떤 비법, 기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시합 전에 말을 이제 주어지면 20분간 말이랑 호흡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거든요. 20분,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동안 최대한 이제 말이랑 교감을 하려고 하는 편이고 이제 말이 또 성격이 사람도 있듯이 말도 성격이 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말의 성격을 빨리 파악하려고 이제 많은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입이 센지, 애가 몸이 무거운지 가벼운지 이런 걸 빨리 판단해서 거기에 맞게끔 말이 장애물을 넘게 편하게 넘게끔 제가 많이 도와주려고 하는. 이번에 도쿄에서 만난 말하고 호흡이 굉장히 좋았다는 평가도 조금 있었는데 어떠셨나요? 딱 이 말을 처음 배정받았을 때 좋다 이런 생각을 하셨나요? 아니면 좀 까다롭다고 생각하셨어요? 생각보다 말이 너무 힘이 없고 무거워서 좀 당황했어요. 연습만 이게 말 배정받고 20분 동안 연습하면서 조금 많이 좀 처음에 당황해서 그런 부분을 이게 보완할 수 있는 걸 연습 때 빨리 찾아서 다행히 이제 본 경기 들어가서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역시 베테랑 선수답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또 오랜 기간 선수 생활을 하셨으니까 때로는 슬럼프도 있고 때로는 뭔가 좀 힘든 시간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때는 좀 어떻게 스스로 좀 다독이시고 극복을 하셨는지 또 질문도 들어왔거든요. 일단 슬럼프 같은 경우는 다른 종목들 선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근도동 선수 같은 경우는 종목이 많다 보니까 슬럼프 같은 게 좀 자주 온다고 볼 수 있거든요. 수영 육상이 잘 됐을 때는 또 펜싱 승마가 안 되고 그럴 수 있겠네요. 펜싱 승마가 잘 될 때는 또 육상 수영이 또 안 될 때 경우는 굉장히 이제 또 좀 자존감도 떨어지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좀 극복하셨나요? 네. 이제 선수들끼리 똘똘 뭉쳐서 홍태 같은 경우는 형은 정말 최고예요. 승마 엄청 잘해. 형 맨날 보고 배워요. 저 같은 경우는 홍태한테 수영을 어떻게 하면 잘하냐 좀 알려줘라 이러면서 계속 이제 서로가 서로를 좀 다독이면서 그런 슬럼프를 그냥 아예 없애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것 같아요. 이번 도쿄올림픽의 그 포옹 장면이 진짜 그냥 나온 게 아닌 거예요. 선수들 간의 유대 관계와 신뢰가 굉장히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사실 경기는 나 혼자서 완주를 해야 되는 과정이잖아요. 그걸 위해서 정말로 많은 시간, 정말 새벽부터 저녁까지 훈련하는 걸 아주 오랫동안 반복해 오셨는데 그 선수 생활을 하시는 동안 자기 자신에게 가장 많이 물었던 질문
혹은 안에서 가장 많이 떠올랐던 질문들이 있다면 뭐였을까요? 힘든 경기, 이제 큰 경기를 준비하면서 특히 이번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제가 저에게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조금만 더 버텨줘라. 조금만 더 이제 버티고 참으면은 이제 결실에 열매가 열리니까 그것만 기다리면서 조금만 참아달라는 말을 제가 제 자신한테 좀 많이 했던. 아, 그렇게 좀 스스로를 격려하고 독려하셨던 거군요. 근데 이번에 사실 진통제 투혼이라는 보도를 봤는데 그 정도로 좀 몸 상태가 힘드셨고 그래서 결승선 통과하고 나서도 그 생각이 조금 나셨다고 하셨는데 몸 상태가 어떠셨던 거예요? 지금은 괜찮으신 건가요? 지금은 이제 시합이 끝났기 때문에 회복 중에 있고 네. 또 치료도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중이긴 네. 한데요. 시합 때는 이제 아킬레스건도 조금 아프고 정강이 쪽에 이제 골절이 조금 있어가지고 좀 연습하는 내내 힘들어서 골절이 연습도 제대로 있으셨는데 소화 못하고 막 다리가 좀 붓거나 그러는 경우는 굉장히 아파서 좀 힘들어했는데 네. 그래도 다행히 이제 시합 때 진통 주사 맞고 진통약 계속 먹으면서 고통을 잊으면서 됐습니다. 아, 그 부상과 골절을 안고도 그런 경기를 저희한테 보여주셨는데 제가 근대 5종에 대해서 근대 5종 협회 들어가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한 선수가 체력, 지능, 체격 조건, 기술 요건이 전혀 다른 5가지 경기 종목을 섭렵한다는 게 정말 뛰어난 신체 능력과 정신력을 필요로 하는 일이다라고 이런 설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KBS 스포츠 기자 한 명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운동 천재들이 하는 맞아. 종목이다. 네. 이 표현에 동의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마음에 듭니다. 마음에 드세요. 제가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제가 써도 될까요? 당연하죠. 그럼요. 운동 천재 근대 5종의 정진아 선수 이렇게 표현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네. 영광이죠, 오히려.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지금 게시판에서 질문들을 엄청 많이 해주고 계세요. 근데 지금 상승곡선님이 우리나라 근대 5종 등록 선수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다고 하셨고요. 이게 훈련하기도 좀 힘들 것 같은데 우리나라 훈련 여건은 좀 어느 정도인지 혹시 뭐 좀 더 이제 개선이 필요하거나 보완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연맹에 등록돼 있는 선수는 한 400명에서 500명 정도. 네. 초등학교 선수부터 대학 일반 실업팀까지 해서 그 정도 선수가 되고요. 저희 근대 5종이 이제 훈련할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열악해서 이제 5종목을 다 할 수 있는 곳이 이제 진천 선수촌에도 저희는 승마장이 없어서 거기서 훈련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하는 게 아이고, 많은데 그러셨군요. 네. 네, 국군체육부대에 그나마 승마장이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군인들과 같이 이제 훈련을 하면서 하고는 있는데 저희도 같은 대표팀으로서 항상 저 선수들끼리 이제 진천 선수촌에서 그 나오는 밥 먹고 싶다, 거기서 훈련하고 싶다. 다른 선수들과 같이 만나서 이제 다른 종목 선수들과도 좀 친해지고 싶고 막 그런데 그런 기회가 전혀 없거든요. 네. 그런 부분 아쉬우셨을 것 근데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국군체육부대가 경북 문경에 있지 않나요? 네, 문경에 있어요. 그러면 여기저기를 옮겨 다니셔야 되는데 훈련을 하기 위해서 어떤 지역을 어느 정도로까지 옮겨 다니셨던 거예요? 저는 이제 거기 국군체육부대 안에 이제 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기는 한데 네. 그 상황이 안 맞을 때는 이제 뭐 서울에서 할 때도 있고 대표팀이 해산됐다가 각자 이제 풀 수 있는 승마 없이 각자 풀 수 있는 지역에 가서 몸을 풀다가 소집되면 모여서 이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파리올림픽 전에는 꼭 진천 선수촌 식사를 하실 수 있게 여건이 얼른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진짜로요. 그렇네요. 네. 그러면 근대 5종 선수들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이나 뭐 어떤 덕목 이런 게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다른 종목에 비교했을 때 이런 자질은 진짜 필요하다. 이런 게 있다면 뭘까요? 선수들끼리도 항상 하는 얘기인데 이제 뭐 체력, 지략 뭐 다 중요하지만 이제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멘탈적인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5가지 종목이다 보니까 네. 수영이 조금 못했다고 해서 포기해버린 나머지 4종목까지 다 망쳐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5가지 종목이기 때문에 한 가지라도 이제 포기해버리면 5가지 나머지 4가지 종목에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이제 멘탈을 잘 잡고 훈련할 때도 마찬가지로 네, 그렇게 멘탈이 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초반에 한두 종목에서 성적이 조금 덜 나왔는데도 후반에 페이스를 끌어올리셔서 마지막 등수를 많이 끌어올리셨던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근대 오종이 이제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 네. 또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 그렇군요. 진짜 멘탈이 중요하다. 이거는 그렇군요. 사실 근데 오종 선수들만이 아니라 일반 분들한테도 다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군요. 네, 지금 김한빈 님이 근데 5종이란 종목 자체가 진짜 대단한 것 같다고 응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는데 혹시 응원하시는 분들한테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 물어보셨어요. 어떠세요? 네. 일단 근대 오종 선수들이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빛을 보기 전까지 엄청 힘들게 달려오고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간절히 이제 응원하고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올림픽에서 좋은 기회가 돼서 사람들에게 많은 근대 오종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정말 행복하고 이제 앞으로도 이제 응원 많이 해주시면은 이제 저와 같은 선수, 은퇴 같은 선수들이 더 많이 있으니까 더 이제 좋은 성적으로 계속해서 성적으로 보답드릴 수 있는 선수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네. 해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원하시는 분들 앞으로도 계속 생길 것 같아요. 자, 네. 이제 벌써 마지막 질문 순서가 됐는데 당장 이제 전국체전 10월에 있고 또 아시안게임 준비하신다는 보도를 봤는데요. 근대 오종 선수 정진화 선수로 그러니까 근대 오종 선수로서 최종 목표는 뭔지 또 당장 이루고 싶은 목표는 뭔지 두 가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근대 오종 선수로서 최고 목표는 올림픽 메달이니까 네. 요즘 파리 올림픽 어떻게 한번 더 열심히 해서 해보려고 지금 마음을 가다준 중이고요. 네. 근데 당장 있는 이제 전국체전도 있지만 또 내년에 있는 아시안 게임까지 같이 이제 열심히 해서 또 좋은 성적으로 또 방금 보답드린다고 했으니까 그걸 네. 보답드리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전국체전도 아시안게임도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도 언제나 응원하고 저희가 계속 이렇게 인터뷰 요청 드려도 되겠죠? 좋은 성적이 나오시기를 언제나 네, 응원 드리겠고 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